계약갱신 청구권에는 애초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나부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최악이라 평가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말하려 해요. 더해서 곧 계약갱신 청구권을 처음 사용한 분들의 만기일이 도래한 시점에서의 시장 변화 전망도 같이 얘기해 볼게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간단하게 기존의 2년짜리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총 4년을 보장하는 정책이고, 때문에 다들 2+2 정책이라고 부르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전세가가 폭등했다는 말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도 뒤에서 같이 얘기할게요. 임대차 기간을 늘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늘렸고, 약 30년이 흐른 지금의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온 거예요. 저 때도 당연하다는 듯 전세가 폭등이 일어났었는데, 노태우 정부는 1기 신도시 200만원 공급을 통해 2년 만에 전세가 안정화를 이루었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임대차 기간을 늘리는 것이 마냥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타이밍이 쉐시였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주인들이 4년간 집도 못 팔고 전세가도 제대로 못 올리니 담합하듯이 미리 전세가를 높게 뺀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이런 요인도 없진 않겠지만 가격이라는 게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약갱신 청구권에는 애초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한 명씩 있으면 임대차 계약은 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1대1로 계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집주인이 공급이고 세입자가 수요예요. 이들이 계약을 하면 공급과 수요가 각각 하나씩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2년 동안은요. 그리고 2년 후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빈집 하나와 집을 새로 구하는 수요자가 다시 시장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공급 하나, 수요 하나가 다시 2년간 사라지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2년 텀으로 회전해야 할 주기가 4년으로 길어진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럼 응용해 봅시다. 공급이 많을 때 총 집이 15개가 있고 사람이 10명 있어요. 이 중 5채는 계약 중이었고 곧 만기가 돼요. 원래대로 계약 만기가 되면 집은 15개, 구하는 사람은 10명. 경쟁률이 1.5대 1이죠. 집주인들이 불리해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5명이 모두 쓰면 집은 10개, 집 구하는 사람은 5명. 경쟁률이 2대 1로 집주인들은 더욱 불리해져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공실이 남아 돌고 집주인들이 서로 세입자 모셔가려고 난리가 나요. 전세가는 당연히 떨어지고 도배, 장판, 올수리, 옵션, 오히려 뭐 하나라도 제공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사비에 입주 청소까지 지원해주는 임대인이 생기죠. 근데 웃긴 게 공급이 많은 상황에선 계약갱신 청구권이 필요가 없어요. 2년만 살고 이사하면 더 싼 전세, 더 신축, 더 좋은 옵션으로 옮길 수 있는데 어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서 2년을 연장해 주겠어요. 청구권을 쓸 것도 없이 그냥 연장한데도 집주인은 감사해야 할 거고, 오히려 연장해달라고 플러스 알파의 다른 혜택을 주기도 하죠. 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같은 거요.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월세를 주는 격인데, 공급 넘쳐서 하락장 오면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에요. 공급이 많을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의미하다는 걸 확인했고, 그럼 공급이 적을 때를 봅시다. 총 집이 7채고 집 구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이 중 5채는 계약 중이다가 곧 만기고요. 계약 만기가 되면 집은 7개, 구하는 사람은 10명. 경쟁률이 1대 1.43이죠. 공급이 적을 때는 새로 나오는 공실들이 경쟁률을 완화해주는 게 정상이고, 그럼에도 세입자들이 집 구하기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당연히 공급이 적으니까. 근데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5명이 모두 쓴다? 집은 2개, 집 구하는 사람은 5명. 경쟁률이 1대 2.5가 되네요. 세입자들이 집을 고르기는커녕 경쟁해야 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는 시점에는 병목 현상처럼 수급이 완전히 틀어지는 상황이 와요.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한데 예정대로 나와야 할 집까지 잠궈버리는 거죠. 매물이 부족하니 전세가는 오를 거고, 경쟁이 치열해지니 집주인과 협의는커녕 집 구경 한번 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상황까지 옵니다. 거주하던 사람들은 같은 가격으로 같은 급의 집, 같은 생활권의 집을 못 구하니 필사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려 할 거고, 결국 공급이 많을 때는 사용되지도 않을 이 권리가 공급이 없을 때는 기존 세입자들만 플러스 2년 정도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반쪽짜리 일시적인 정책이었기에 비난을 면치 못했던 거죠. 체스나 장기를 둘 때도 먹고 먹히는 기물 소모전은 유리할 때나 하는 거죠. 혹은 체크메이트 할 기막힌 한 수가 있다거나
1989년에 노태우 정부는 일기 신도시 공급이란 묘수가 있었던 거고 2022년에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거 말하고 보니 마냥 나쁜데.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재작년, 그러니까 20년 7월 말부터 시행됐는데 이제 곧 계약갱신 청구권을 처음 썼던 사람들의 계약기간이 끝나가네요. 그럼 올 하반기에 임대차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집 구하는 경쟁이 조금 완화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쟁률이 완화되고 매물이 조금 생길 거란 거지 재계약하려는 사람들이 수월해질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2년 전에 전세가로 임대 주고 있던 집주인들은 이번에 새로 세입자를 맞으며 시세대로 전세가를 올려서 내놓겠죠. 그럼 올라간 그 시세에서 조정이 있어도 있는 거지 절대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전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럼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시장의 전세가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가 있고 더해서 대출이 쉽지 않고 더해서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이 전세가 오른 것에만 초점을 맞춰 많이들 간과하시는데 내가 3억짜리 전세를 금리 2.5%일 때 사는 것과 금리 5%일 때 사는 것은 지불하는 비용이 2배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전세라는 주거 형태의 비용이 증가한 거고 때문에 비선호 형태이던 아파트 월세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월세도 오르고 있죠. 능력이 되는 분들이야 오른 전세가나 금리도 감당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떨까요? 상황에 맞는 대로 좀 더 저렴한 동네나 작은 집, 오래된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현실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 잘 알아요. 기존의 수요자들이 재계약 못하고 타지로 이탈하면 그 지역은 공실 천국이겠네. 그럼 집값도 떨어질 거고 집주인들 죽어나는 거 아니야? 글쎄요. 조정이 있을지언정 기존의 전세가로 회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같은 현상의 반복으로 더 비싼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밀려나와 채워주지 않을까요? 지역의 전세가를 흔들어줄 신규 공급 물량들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세를 놓을 다주택자는 애초에 씨가 마른 게 수도권 시장인데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오히려 무서워요. 그렇다고 전국의 모든 매물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법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저가 아파트들 보면 한 단지에도 전세 매물이 몇십 개씩 쌓여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 곳들은 중저가 아파트에서 밀려나온 수요가 채워준다고 해도 그 영향이 적겠죠. 확실히 투기꾼들이 임대 공급자 노릇을 톡톡히 해준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의 요약입니다. 내 집에서 살면 머리 아플 일이 없다.